강서구 송정동에는 부산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이 있는데 매립 용량이 거의 다 차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신설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러다가 또 산업 폐기물 대란이 오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자원순환시민센터의 김추종 대표 오늘은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이십니다. 예. 앞서 폐기물 종류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다양하죠. 근데 산업 폐기물이라면은 뭐 어떤 것들을 좀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사실은 그 생활 폐기물 일부 나옵니다. 그 말고 이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있고 그다음 제일 많은 건 사실은 건설 폐기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이 맞겠죠. 그래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게 이제 의료 폐기물. 그리고 그 외에 좀 그 독성이 강한 순이라든가 기타 중금속이 들은 지정 폐기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산업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각할 수 말만 들어도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소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시멘트고 막 이러니까 요 폐기물은 매립하는 겁니까? 건설 폐기물은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재활용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의 90% 훨씬 높거든요. 네, 높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그 나왔던 거를 골재로 다시 많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순환 골재 이렇게 부르는데 재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재활용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는 있고 한 양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소각을 하고 안 타는 것만 사실은 매립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것 중에 쉽게 예를 들면 뭐 도자기 같은 게 깨졌다. 그럼 사실 그건 잘 타지 않죠. 불연성 폐기물이라고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따로따로 이게 종량제 봉투가 따로 있거든요. 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산업 폐기물들도 타는 것을 일단 태우지만 안 그런 것들은 이제 불연성 같은 경우에는 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산업 폐기물 대다수가 재활용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오늘 좀 새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산업 폐기물 뭐 하루로 따져서 매일 뭐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 겁니까? 부산에는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매일 한 2만 톤 정도가 나오는데요. 2만 톤이요? 예, 2만 톤 정도 나옵니다. 생활 폐기물이 한 3천 톤 정도. 그다음에 이제 산업 폐기물이라 부를 수 있는 게 한 4,700 정도가 나오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산업 폐기물의 비율은 좀 낮습니다. 물론 생활 폐기물 양이 훨씬 많긴 한데 좀 많이 나오는 것이 그 건설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지정 폐기물.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폐기물하고 또 기타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 하루에 한 680톤 상당히 좀 많은 양이 나오는 그런 좀 지정 폐기물도 그럼 산업 폐기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따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폐기물 같은 게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되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따로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지정 폐기물도 따로 종류를 정해서 그건 특별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도 어마어마한 양으로 4천 톤이 넘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매립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강서구에 이제 부산 유일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데 이게 2025년 3월에 운영 종료할 걸로 예정돼 있다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대도시에서 그 산업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유일하게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이제 거의 이제 용량이 다 찼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데 찾고 있긴 한데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말씀드린 양이 많지 않습니까? 태우는 건 태우기도 하고 재활용도 하긴 하지만 안 되는 건 묻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차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쪽에는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이 종료되고 새로운 매립장을 좀 찾아야 되는 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산업단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고 산업 폐기물이 연 발생량 2만 톤 이상일 경우에 산단 내에 자체 매립장 설치가 의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의무대로 하는 걸 잘 못 봐가지고. 못 봐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요즘 뭐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체들을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이게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 쉽게 오지 않겠죠. 일단은 중요한 것은 매립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업체를 유치하는 게 중요하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무슨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 일자리도 뭐 인재도 이렇게 뽑게 해주고 막 인센티브 주는데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주고 일단은 사업체라든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중심이니까 이 매립장 만드는 건 사실은 후순위에 밀리고 뭐 유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무라고 하지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무슨 산단에 이게 없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2022년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 매립장을 열분해 시설이나 소각장 등으로 대체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안 타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매립장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소각장이라든가 네. 열분해 시설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많이 발전된 시설은 아니거든요. 소각장 대체로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플라스틱 같은 걸 마구 태우거나 매립할 수 없으니까 열분해 할 때 사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석유 다 돌리는 그건 시설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직 많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지으려고 할 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만큼 또 이게 지자체나 산업단지에서 이걸 지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감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지원법은 만들어놨지만 주민들이 수용 안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은 그게 나타나는데 예. 뭐 소각을 하니까 없어지니까 예. 이건 좀 낫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데 아니 소각하는데 어떤 물질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우리 동네 이걸 세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는. 부산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라도 소각장, 열분해 시설 짓기 너무 어렵죠. 예. 매립도 못하게 하는데 이게 예. 더 어려울 수밖에 그렇죠. 없겠다. 예. 자, 근데 이제 뭐 강서구 매립장 2025년에 문 닫으니까 당연히 뭐 새로운 매립장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말씀드리니까 진척이 없을 것 같고 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기장 쪽으로 사실은 알아보고 있죠. 사실은 부산 지역에 기장이 되게 면적도 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많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거죠. 그 주민을 반대하신다고 해서 그게 나보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금중도 안 되는 그런 특히 산업 폐기물인데 생활 폐기물도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을 매립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충분히 이렇게 공감이 안 되면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사실 이게 쉽게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고는 싶지만 왜 곧 강서에 있는 매립장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딘가 네네. 보여야 되는데 아니면 부산 지역에서 산업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못 만들면 밖으로 보내야 될 거 다른 아닙니까? 지역,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곧 종료되지만 쉽게 이렇게 해결이 안 나는 네. 좀 그런 상황이라서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갔는데. 예. 그럼 주민들 지원할 수 있는 뭐 예. 지원책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면밀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져 있고 예.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생활 폐기물이든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지원을 합니다. 예.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동네가 소위 말하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예.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돈을 받고 우리가 그걸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도 시키거든요. 네. 하지만 어떤 지역을 보면 그런 지역에는 주민들이 건강이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와요. 검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법은 나와 있고 지원을 하지만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쉽게 언뜻 응하실 주민들이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거네. 예, 지금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근데 이제 부산의 유일한 이 강서구 매립장에서 처리되는 게 실제 10에서 30%밖에 안 된다 하던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부산 밖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강서구가 빨리 찼다. 완전히 용량이 차가지고 못 찬다 그러면 100%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도 곧 이게 종료가 되겠지만 네네. 용량이 차겠지만 서서히 조금씩 적게 투입하면서 다음 걸 알아보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산 내 처리를 못하면 좀 비싼 비용을 주고도 다른 아무래도 지역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비싸지게 네.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반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도 이제 부산에 있는 게 본인들한테 좀 이익이겠네요. 훨씬 이익이죠. 그게 네. 그렇겠네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안 받겠다 하면 진짜 큰일인 거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더 가격이 높아지겠죠. 아이고. 네, 예. 계속 높아질 예, 것이고. 당장 내년이면은 이제 강서구 유일한 매립장이 문을 일단 닫아요. 예. 이후에 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건 가능한 건지. 그러면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가 가능한 건지. 현실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산업 폐기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폐기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소각도 하기 힘들고 매립을 하기 힘든 지역들은 다른 지역으로 분해 처리를 하거든요. 이게 시설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있기도 하고 무단하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활 폐기물이든 산업 폐기물이든 소각을 못한다. 혹은 땅에 묻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쓰레기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럼 처리해야 되면 결국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아니면 다른 지역에 업소를 하더라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보내야죠. 그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이 되고 아마 내년에 강서구에 있는 그게 폐기물 매립장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도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뭐 그걸 다시 쓰든지 아니면 다른 다시 지역에 쓰는 방법도 있어요. 예, 요즘은 워낙 이게 구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매립장 같은 걸 파내서 옛날에는 그냥 묻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파내가지고 더 찌그려서. 예, 재활용 좀 가능하고 일부 재활용을 하고 아니면 다시 묻는 방법을 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럼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이제 산업체들이 힘들어지겠죠. 예. 그러면 안 그래도 좀 부산의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폐기물 때문에라도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는 수 있는 가능성이 업체가 생기는 생길 거죠. 수가 예, 있겠네요. 그러면 업체들조차도 그러니까 폐기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위해서라 사실은 매립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구해야 되는 그런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기업만 무조건 유치하는 전략만 가지고는 안 되네. 일단 됩니다. 예. 매립장이 이게 폐기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어쨌든 건지. 예. 공단을 크게 만들어도 예. 나오게 돼 있으니까 네. 늘. 아까 이제 이 반대하는 지자체하고 주민들 왜 그런지 입장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냥 뭐 님비 현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좀 신뢰를 줘야지 해결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경기도 하남시의 뭐 쓰레기 처리 시설 유니온 파크가 좋은 사례로 꼽힌다는데 이게 뭡니까? 요즘 지자체들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만들고 싶은데 주민 반대가 심하니까 그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외국 사례도 보고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 방금 말씀하신 유니온 파크 같은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 음식물 재활용 소각장이 다 지하에 설치했습니다. 네네. 지하에 다 설치하고 지상에 뭐 어떻게 했냐면 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게 커다란 타워를 세워서 네네.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만들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했었죠. 우리 이거 절대로 오염물질 기준이라고 낼 것이고 그걸 항상 주민들이 확인하게 만들어 주겠다. 네네. 주민 눈에 보지 않습니까? 네. 오염물질이 별로 안 나오네. 근데 우리 동네에 쓰레기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위에는 좋은 시설들이 있어요. 뭐 자기들이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네. 산책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저것처럼 하면 될까 해서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그 방문을 했고 실제로 이게 다른 외국 같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걸 많이 보고 배워서 한국도 지금 이제 무작정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주민들을 데리고도 가십니다.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하남에 네, 네. 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조감도도 보여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하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강주에도 지금 새로운 소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소통을 하니까 신청을 받았어요. 유치 신청을. 지자체에서 예. 어떤 근데 지자체? 아니면 광주. 광주 안에서 강주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6군데 7군데 신청한 거야.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옛날에는 한 대도 이 지역이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걸 소통을 거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별로 오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지원금을 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어차피 또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고. 오히려 유치하겠다고 그렇죠. 나서는 거네. 그런 상황이 돼서 광주 입장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 뭐 유치를 요구한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가 모범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양상으로 님비가 아니라 네. 신청해서 우리로 가져오자. 그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보여주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롤모델도 이미 몇 군데 나와 있군요. 맞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론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시고 같은 반에 학교 다닐 때 좀 경계성 지능 장애로 보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얘기를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또 저희 방송 앞으로도 또 이런 내용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 아줌마 18,352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7 교통정보.
탁 트인 바다, 가슴까지 시원한 해운대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협찬입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함안 방향으로 서마산 부근 8km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의 단독 사고 처리 중이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향으로 학장램프 못 간 지점에서 주례 방음 터널 쪽으로 정체되고요. 시 외곽 방향으로 진양램프 합류 구간은 원활합니다. 이 시각 낙동남로 화고원 다리에서 하단 교차로 가는 길 신호 2번에 지나겠고요. 중구 중앙대로 부산 우체국 사거리에서 영주 사거리 쪽으로 지체됩니다. 더 지나 반송로 연산교차로에서 과정사거리 쪽으로 신호 2번 감안하셔야겠고요. 연수로 따라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지체됩니다. 빗길 서행하세요. 임가연이었습니다. 해운대를 만끽하는